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과학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으로 5단원 빛과 렌즈 부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학책 114쪽에서부터 117쪽이고 실험 관찰은 54쪽, 55쪽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과학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동물들의 어떤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사진기라든가 혹은 기타 과학적인 기구들을 한번 영상으로 보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관찰 54쪽, 55쪽을 정리하면서 우리 이번 공부한 부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114쪽입니다. 114쪽, 115쪽에 이렇게 곤충 눈 카메라 사진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부분이죠, 요거. 볼록 렌즈를 여러 개 붙였더니 볼 수 있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그렇죠, 넓어지겠죠. 이 곤충들이 여러분들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도 다 넓은 시야를, 사람보다 훨씬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러한 볼록 렌즈 원리를 이용한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0도 이상의 넓은 각도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이렇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네, 곤충의 눈을 생각하면서 곤충의 눈에 달려있는 볼록 렌즈의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을 생각하여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카메라를 개발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보안, 군사, 의료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좋겠죠, 여러분들. 네, 뭐 군사 용도로 쓰이게 되면 뭐 적들의 움직임을 작은 카메라로 더 넓게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적들보다도 더 유리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셈이 되겠죠. 자, 이것도 잠자리 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잠자리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도 아주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눈 자체가 볼록 렌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14쪽, 115쪽을 쭉 보면은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잠깐 멈추고 114쪽, 115쪽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쓰였는지 실생활에서 쓰인 과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무인 비행기, 내시경, 디지털 사진기 등에 이용한다면 사람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겠죠?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뭐 며칠 전에 이 독사 이빨 본뜬 주사기라고 네. 해서 보도로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네. 있었죠. 네, 보통 뭐 주사는 사실 저도 좀 무섭거든요. 네. 주사바늘 공포 갖고 계신 분들께 희소식이었습니다. 네. 아프지 않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런 패치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 독사 중에서도 어금니가 뒤쪽에 있는 독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 독사들의 경우는 이 독을 주입할 수 있는 어떤 근육이나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빨에 일자로 된 홈이 하나 있는데 독사가 피부를 물면 이빨에 구멍이 나고요. 이 홈을 따라서 독이 내려오면서 이 피부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독사의 원리를 주사에 적용한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우리 피부의 경우는 각질층이 일정의 보호막을 해서 쉽게 뚫기가 어려운데 이런 독사 이빨을 본떠서 각질층 안으로 약물을 넣을 수 있도록 주사를 네.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약물이 빠르게 주입이 될 뿐만 아니라 바늘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신경세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네. 고통도 없는 거죠. 네, 보통 독사 이빨 보고 그냥 무섭다고만 넘길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었다니까 신기한데요. 이렇게 동물 모양을 본뜬 기술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이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보통 이 동물이나 식물의 그 구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생태계에 사는 동식물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를 해왔잖아요. 네. 그만큼 이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동식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기술인 건데 네. 생체 모방 기술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 드론의 경우는 이 하늘을 나는 어떤 곤충이나 동물의 모양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잠자리를 보면 이 24개의 근육으로 앞날개와 뒷다리를 각각 위아래로 교차해서 움직이는데요. 덕분에 이 방향을 아주 빠르게 바꿀 수 있고요. 또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자리의 움직임을 드론에 적용하면 크기는 작으면서 성능은 훨씬 높은 그런 드론을 만들 수가 네. 있는 거죠. 또 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개코 동화뱀인데 이 개코 동화뱀은 이 발바닥에 수만 개의 미세한 선모가 있어서 유리창을 타고 오를 수 있을 만큼 접착력이 뛰어납니다. 예.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못이나 뭐 접착제 없이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테이프를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귀엽기도 하고요. 네. 그러게요. 자, 또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 중에 이렇게 동물의 구조를 본뜬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연잎을 보면 우리가 이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고 이 동그랗게 맺히거나 또르르 또르르 그렇죠. 떨어지잖아요. 네. 굴러 떨어지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방수 유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벨크로, 뭐 네. 일명 찍찍이라고 네. 하죠. 네. 네. 이 테이프의 원리도 사실은 엉겅퀴 잎의 씨앗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이 엉겅퀴 씨앗의 경우는 갈고리로 돼 있어서 뭐 사람이나 동물에게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데 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벨크로를 발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동식물이 인간에게 힌트를 준 셈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생체 모방 기술들이 앞으로 더 상용화가 돼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체 모방 기술을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신기해했던 동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과학 발명품이라든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용품을 만들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116쪽을 펴고 실험 관찰은 54쪽, 54쪽 그리고 붙임딱지 95쪽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해요. 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간단하게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햇빛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빛깔로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네, 여러 가지. 한 가지 빛깔이 아니라 이렇게 프리즘으로 분해를 하면은 무지갯빛으로 분해가 됩니다. 즉, 7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7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로 이제 빛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봤었는데, 자, 꺾여 나간다고 했었죠. 네, 꺾여 나가고, 그 다음에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는 수직으로 나갈 때는 꺾이지 않고 나간다.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 빛의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볼록 렌즈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웠죠.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자, 실체 물체보다 크게 보일 때도 있고, 하지만 물체를 아주 멀리 놔두면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이기도 한다. 네, 간이사진기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봤었습니다. 네, 뭐가 다르게 보일까요? 네, 이것도 상하 좌우, 뭐 거꾸로 보인다도 정답이지만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그래서 실제 물체의 모습과 다르게 보인다, 뭐 거꾸로 보인다 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거꾸로 보이는 모습들 아마 잘 확인해 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활에서 볼록 렌즈는 어디에 이용될까요? 네, 빛을 굴절시키고 모을 수 있는 이런 볼록 렌즈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은 확대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돋보기 안경을 해서 가까운 글씨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세 번째도 화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확대경, 즉 크게 보이게 해서 우리의 눈의 부족한 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잠시 멈추고 54쪽, 55쪽을 정리해 보는 시간인데, 뭐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 등을 이용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표시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붙임딱지 뒤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티커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만의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띄워놓은 거는 조금 참고를 하는 거고,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교과서에서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내일 또 온라인 수업이 들었는데, 내일은 56쪽, 실험 관찰 56쪽, 57쪽을 요구를 해볼 겁니다, 내일은. 그리고, 우리, 매 단원 끝나면 단원 평가 있죠? 예,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 평가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실험 관찰 56쪽, 57쪽을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20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다음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 번 더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때는 여러분들 문제 푼 거를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학기가 모두 마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했고요. 내일은 실험관찰 56, 57쪽 그리고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네, 혹시나 집에 뭐 프린터가 없거나 네, 한 친구들은 컴퓨터로 띄워놓고 선생님 PDF 파일을 올릴 거니까 띄워놓고 20문제를 그렇게 꼭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